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새해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힘찬 말처럼 달려갈 2026년 활기차게 시작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휴일이면 여러분들 바다 패스와 함께 가기 쉬운 곳 바로 인천의 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 한 해는 인천의 섬을 구석구석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섬여행 같이 떠나실 섬 전문가 김용구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에 뭐 덕담 같은 거 한번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올해가 이제 그 붉은 말 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키워드 이런 것들 보면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요즘 워낙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좋고 뭐 보편화되니까 네, 네. 이 사람의 어떤 감성이나 일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좀 탑재를 해서 이제 말처럼 좀 이제 신나게 달려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백마의 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네. 그 붉은 말의 해에 또 별 뜻이 있을까요? 붉은 말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더 힘차고 또 네. 활기차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우리 얼라들은 정말 더 활기차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탄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 모두 활기찬 말같이 말은 지치질 않아요 잘. 네. 그렇기 때문에 올 1년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지치지 않게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인천 사람들은 섬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펄펄 납니다. 겨울철 이맘때 맛있는 섬의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네. 먹던 그 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잔칫날이나 명절날 때 아니면 이 김을 잘 먹지도 못했고 지금은 이제 포장이 돼서 아주 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다 화로불 같은 데다 구웠습니다. 이 네, 어머님이 예, 예. 네, 그래갖고 그걸 구워갖고 4등분을 해갖고 성장개비나 고치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갖고 네. 꼭 어른들만 먹고 네. 그거 한 장 얻어 먹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참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박사님도 뭐 그랬던 추억들이 있죠. 저는 김을 많이 못 먹던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 어릴 때 자라가지고 좀 커서 이제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 네. 김을. 예. 저는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그나마 김을 많이 먹은 거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김에 대한 식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날로 먹거나 이제 그 김을 이제 구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조미김이라고 해서 다 이제 조리를 하고 양념을 해서 잘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주 간편하게 먹는데 외국에서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에서는 최고의 음식 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김을 가지고 뭐 남쪽 지방에서는 이게 물김치를 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청태하고 이제 김을 넣어가지고. 예. 그거 대단하네요. 예. 그러고 맛이 이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안 먹어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시원하다도 이제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덕금이라고 왜 덕금이 이렇게 녹차 같은 거 이렇게 한 180도나 200도 정도로 해서 차를 이렇게 덮어낸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열로다 이렇게 약간 네. 이제 구운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래서 이런 김덕금 뭐 이런 것들도 그 남쪽 지방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주 지방 같은데 황해도 해주 지방 같은 데서는 이 정월대보름에 1월 지나고 정월대보름에 이제 이 김을 복삼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야 눈이 맑아진다 하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김 요리를 한번 시켜봐서 얘가 얼마큼 이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이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황해도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모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황해도하고 김에 얽힌 이야기가 좀 유독 많은가 보군요. 되게 많이 있고 네. 재미있거든요. 그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해주시고요. 김의 명칭도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고 왜 하필이면 또 김이라고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원래 이제 김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의라고 했어요. 네. 이게 옷의자죠. 이게 바다에 이게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 이제 이렇게 펼쳐 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해의 뭐 자체, 그 다음에 뭐 짐이라고 했는데 이 짐은 이제 지방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에요. 김에 네. 이제 그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게 일종의 사투리라고 보시면 예.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김을 양식을 하게 된 것은 이제 1470년 경인에 그 섬진강 광양만에 보면 그 태인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여기서 김여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 표를 이제 이게 물에 섬진강에 떠내려온 외에 그 참나무 가지에 걸린 이제 김을 보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김이 이제 그 전에보다 이렇게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김을 태인도에서 있는데 이 태인도의 김가가 기른 거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인도의 김가가 기른 거랬더니 말이 너무 길잖아 이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야 김가가 팔았어 이러다가 이제 김 이렇게 전해졌다고 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광양의 그 태인도에 가면 김 박물관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김 박물관에 이 얘기가 있는 겁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가가 만든 김. 예. 만약에 그걸 한가가 만들었으면 한우로 불렸을 텐데. 아 그렇겠죠.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김이 대량 양식을 했었을 때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네. 언제부터 이게 김이 대량으로 양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의 역사에서 이 김여익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경에 이제 완도에서 이 정시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잡기에서 이렇게 이제 네, 그 네, 네. 나무를 이제 붙여놓은 거죠. 여기 김 붙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그 떼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놨다고 그러죠. 뗏목처럼 띄워놨다고 네, 네, 하는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대량 양식이 됐고 현재 이 수평발의 모태가 되고 이게 이제 대량 양식의 이제 그 모티브가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김여익이라고 하는 분과 이 정시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 김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평적으로 물 위에 네, 네. 띄워놓고 김을 키우는 네, 요즘 남해안 지방에 가보면은 뭐 거의 그렇게 아, 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부유식이라고 아, 하는데 조금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김의 양식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김 대량 양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저게 지주식이라고 하고 예. 오른쪽이 이제 부유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주식은 땅지에 그 말뚝 주자예요. 저 땅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거기다가 이제 김을 한 이런 방법이고 오른쪽에 부유식은 이제 저게 저기거든요. 네, 뜰부거든요. 이제 물에 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쭉 있는데 저 지주식은 서해안에 좀 적합하죠. 왜냐하면 저기가 그 물 빠짐이 깊지가 않으니까 바다가 깊지가 네.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저게 이제 물이 빠지면 저게 그 공기 중에 노출돼서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김이 자연적으로 이제 자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김이 이제 저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그 청태나 파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물질이 끼질 않는 것들이죠. 병충해도 없고 네. 되게 강한 이제 이런 방법이고 오른쪽에 이제 방법은 부유식인데 저건 늘 떠 있는 거예요. 그 남해안에 적합하죠. 왜냐하면 남해안은 수심이 평균이 한 130m에서 150m 정도 되니까 늘 떠 네.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김이 빨리 자라고 잘 자라고 김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단점은 저게 이제 다른 것들이 청태나 파래 이런 이물질이 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이 많이 끼니까 저거를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오른쪽 있는 저게 이제 그 정시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수평발의 모태가 돼서 있는 이제 이런 부유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의 양식 방법은 지주식 그리고 부유식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장봉도에를 갔는데 장봉도에도 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물 세트로 제가 사온 적이 있는데 네. 그 장봉도 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봉도는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배 타면 한 30분 정도면 가잖아요. 네, 거기인데 네. 그 장봉도에 있는 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 지주식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장봉도가 이제 한강 하구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물과 만나고 그리고 여기가 영양분이 되게 이제 갯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되게 풍부하죠. 바로 네, 앞에가 네, 네. 이제 그 강화가 되니까 강화 이제 그 유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주식 방식으로 이제 김을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그 김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고 지금 현재 지주식 방법으로 김을 재배하는 데는 장봉도하고 그 전남 완도인가 한 두 군데 네, 정도만 네, 지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이 이제 장봉도의 김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그 장봉도가 지주식 김을 양식하는 데는 위치상으로도 좋고 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김의 품질도 좋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장봉도에서는 언제부터 김 양식을 했던 겁니까? 옛날부터 이제 꽤 많이 하고 되게 유명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고 나서 인천공항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면서 네. 이제 다 보상을 받으면서 못했죠. 음. 근데 그 조건이 이제 20년까지 이제 그걸 못하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2000년 초부터 다시 이제 장봉도 김이 이제 심고 이제 갯벌에 심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요즘에 김들이 되게 유명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김을 그 양식하기 위해서 그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어느 때에 시작을 합니까? 예, 여기 그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처음에 이제 8월부터 시작해요. 이게 김을 이제 보통 나오는 건 10월 한 중순, 11월 이때부터 3월까지 나오는데 이게 한 8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기 그 그물에다가 김포자를 씌워서 저거를 이제 냉동으로 보관하는 이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술은 되게 이제 고급 기술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잘 못하는 이런 기술이니까 저건 대부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걸 어떻게 했냐면 굴껍데기 있었죠. 네네. 굴껍데기를 쭉 달아서 거기다가 김포자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심어서 그걸 이제 김을 양식했는데 그게 수확량이 잘 안 나오거나 네. 이제 이렇게 좀 얼기설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저 부분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두 번째 거는 그러고 나면 주민들이 이제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렇게 말뚝을 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말뚝을 받고 저 말뚝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그 왼쪽 아래처럼 이제 김을 저 그물에 된 김포자를 저기다 붙여 놓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게 물이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늘 떠 있거나 이렇게 그 햇빛이 없을 때는 저게 수평으로 이제 이게 저기 지층 이게 네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견디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 이렇게 줄을 또 이렇게 매다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수평을 유지하기 예, 위해서. 수평 유지 위해서. 예. 물이 빠졌을 때 저 네. 수평을 이제 무너지지 않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저기를 그 현수교처럼 이제 양쪽에다가 줄을 이제 매달고 이제 이거를 수평을 유지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는 그런 김들을 이제 모아서 전부 다 저렇게 모아서 저걸 물김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모아서 저걸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세척도 하고 말리면서 이제 김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김이 그 네. 물미역을 건조시키면서 이제 네, 탄생을 네. 하겠군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손이 저기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남해안보다는 이제 이 적게 부유식보다는 이게 지주식은 김은 적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김 맛이 되게 좋죠. 왜냐하면 6시간 정도의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6시간 동안은 그 공중에 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분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유식보다는 생산량은 적어도 맛은 아주 좋다고 이제 소문 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봉도 김이 맛 좋은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겠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장봉도가 원래 우리나라 이제 3대 어장 중에 옛날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네. 워낙 그 새우도 유명하고 그 갯벌 강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갯벌도 유명하고 그 지역이 이제 원래가 한강 하구가 내려오는 이런 기수역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혜의 이 김양식 그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돼요.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장봉도 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한 번쯤 구매해서 잡숴보실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네. 그렇다면 이 장봉도 김이 맛있는 시기가 또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은 그 김을 한 10월 말 한 4주 이때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김을 판매를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날짜가 뒤로 갈수록 김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제일 네, 맛있을 때가 보니까 2월 한 말, 2월 달, 네. 3월 초까지도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11월 달에 나온 것보다는 김이 아주 두꺼워요. 네. 그리고 이 날김으로 먹으면 이 단맛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2월, 3월 달 뭐 이때 나오는 김이 아주 맛있고 특히 뭐 1월 달도 추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네. 바닷물 수온과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아무래도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그 바닷물이 약간은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이제 뜨거운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1월, 2월, 3월부터 이제 바닷물이 이제 차지고 특히 이제 3월 달이 바닷물이 제일 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김이 가장 맛있는 걸로 뭐 2월, 네. 3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바닷물의 수온 차이도 남해안하고 서해안 우리 장봉도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있죠. 이게 이제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40m 정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남해안은 평균 수심이 한 150m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차이가 충분히 이제 있죠. 네. 그럼 어디 김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장봉도 김이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날 걸로 먹어봤더니 단맛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제 줬더니 제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저 김만 별도로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주문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1년 내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나 주변에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애들 저걸 주면 딱 먹어보면 금방 맛을 알아요. 이거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걸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김 먹는 방법은 아까 뭐 언급도 해주셨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박사님은 그 날김을 뭐 간장이나 이런 거 찍어서 그렇게 드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날거를 이제 살짝 그 석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를 사가지고 달래 간장이나 이래서 그냥 간장 네, 찍어 먹고 이제 이렇게 먹으면 제일 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나고 네, 단맛이 나더라고요. 1월이나 2월에. 예. 자, 그런데 1월이나 2월에 우리가 장봉도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장봉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장봉도 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장봉도에 그 저기 장봉도 영어 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장봉도 네, 김을 판매하는 예. 여기 보시는 거기 주문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장봉도 사시는 분한테 김 달라고 하면 김을 대부분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세요. 네. 한 14가구 지금은 한 16가구 정도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물포 북부역 가면은 이거 사회적 경제 제품 판매장이 있는 그 상생 유통 지원센터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사시면 이제 설맞이 좀 저렴하게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맛도 좋고 예. 지역에서 나온 김이고 예, 저 날김이고. 날김이고 예. 그 기름 발라서 구워 먹는 그것도 있고요. 거보다는 날김이 더 맛있는 겁니까? 예, 아주 고소하고 달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봉도 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장봉도가 김 말고도 굉장히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장봉도의 볼거리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장봉도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쉽게 갈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고 또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요 나중에 장봉도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장봉도에서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개티길이에요. 관광공사가 이제 개발한 건데 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고 빠지면 육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걸 이제 개띠길이라고 그러는데 저 왼쪽 제일 중간쯤에 있는 저게 이제 4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레킹 코스가 7개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4코스가 장봉 그 해안길에서 그 윤옥골로 해서 그 가망머리 좀 전망대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해변길 예. 올라가는 길이 제일 좋고요. 그 저게 전망도 좋고 또 겨울에 저기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고 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부분이 그 4코스가 가장 그 코스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앞에 뭐 주문도, 보름도, 뭐 성모도가 다 보이고 가망머리에서 그다음에 뭐 네네. 만도리 어장인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 새우 어장이었던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건어장 해변 빨간색인데 왼쪽에 거기서 내려오는 5코스, 6코스도 아주 괜찮은데 추우면 이제 이렇게 바다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 불면 등산하기가 되게 어렵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저기는 장봉들은 특이하게 다 북쪽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1월, 네. 2월 달도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트레킹 가는 겨울에 가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장봉도에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갈 만한 곳도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또 특이한 것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바닷바람 없이 네네. 포근하게 다닐 수 네.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닷가를 다닐 때 제일 그 느낌이 추운 게 그 체감 온도 바람 때문에 더 추위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더더군다나 바닷바람은 더 유난스러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볼 만하다. 트레킹 코스가 7개 있다고 합니다. 4코스, 5코스, 6코스. 특히 4코스는 해안길은 동만도, 소만도가 만나고 우리나라 젖새우 최대 어장인 만도리 어장, 음연 어장까지 만날 수 있다. 가망머리 전망대에서 북쪽을 보면 강화군 주문도, 송모도, 강화본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원고를 적어주셨는데 네. 꼭 한번 가볼 만하네요. 그 먹거리 빠질 수 없잖아요. 거기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그 소라 비빔밥이 그 모 대학이랑 같이 연결해서 만든 건데 네네. 그게 맛있고요. 봄에나 여름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저 조개, 백합탕, 백합 그 죽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좀 평일에 가면은 거기 협동조합으로 동네 아주머님들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식당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음식 솜씨도 되게 좋거든요. 네. 가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1, 2월에 가면 꼭 김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예.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소라 비빔밥도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소라 비빔밥은 1년 내내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봉도의 섬 얘기 그리고 장봉도에 갈 만한 곳 그리고 장봉도의 먹거리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휴도 있고 하니까 또 설이 있고 하니까 한 번쯤 이 바다를 끼고 장봉도의 이 개티길을 한번 가보면서 새해 계획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